아, 이렇게 쉬는 날에도 열심히 일들을 하시네요. 네. 대단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도 화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준비한 소식은요. 2013년 한 해 감동 뉴스들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전해주시죠. 먼저 SNS에 여행 가게 해달라고 했던 택배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기억나요. 예. 그때 그 숨겨진 사연이 67만 SNS 이용자들에게 정말 큰 감동을 줬는데요. 그 뒷 이야기부터 이 층간소음 갈등을 귀여운 편지로 해결한 초등학생들까지 올 한 해 가슴을 뜨겁게 했던 감동 뉴스 지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언제입니까?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는 말, 바로 감동입니다. 자, 2013년 올 한 해 우리를 감동시킨 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들 덕분에 우리는 울고 웃었습니다. 여기 사이좋은 남매 기억하시죠? 8m 깊이의 빗물 펌프장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구조됐던 허민 허건 남배인데요. 예, 감동적이었죠. 그렇죠. 이 차가운 물 속에서 누나는 동생을 1시간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빨리 올리래 빨리. 다급했던 현장 속에서도 남매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다는데요. 기다리는 동안 그냥 죽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멀쩡하게 걸어가던 두 아이가 이렇게 깊은 곳에 빠졌을 거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한데요. 남매 중에 이제 누나가 동생을 안고 이제 물에서 이제 까치발 두고 있는 상태였어요. 턱 밑까지 물이 찼지만 누나는 오로지 동생 올 것 걱정뿐이었습니다. 같은 생각 들었는데 그냥 놀라고 난 괜찮다고 그냥 끼면 된다고 해요. 동생을 놓으면은 동생이 발이 안 닿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어린 초등학생 남매의 진한 우애를 볼 수 있었던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 최대 훈훈한 초딩 태호도 빠질 수가 검은색 없죠. 지갑을 주면서 지구대 근처에서 주웠어요 하고 놔두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제가 안을 보니까 현금이랑 상품권 같은 게 다 합쳐 40만 원이 넘는 돈이 든 지갑이더라고요. 이 지갑을 주워서 지구대로 들고 온 것도 모자라서 이 경찰 누나를 녹인 필살기가 있었습니다. 잠시 이렇게 쳐다보니까 영어책을 펼쳐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여경찰을 단숨에 팬으로 만든 매력 만점 태호. 자, 감동 뉴스 두 번째, 올해 가슴 찡한 노부부의 사연들이었습니다. 우물에 빠진 80대 아내를 구하다가 함께 빠진 90대 할아버지. 구조되는 상황에서도 서로의 걱정뿐이어서 더 애잔했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택배 할아버지. 자, 어르신이 유명 인사가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제주도를 함께 가겠다던 할아버지는 67만 명의 응원을 받고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그런데 왠지 허전해 보이는 할아버지의 옆자리. 아내는 사실 6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작년 12월 8일이 만 6년이에요. 세상 떠난 지. 우리 집사람이 지난달이 생일이었었어요. 우리 깨끗하게 다 낫고 나면 칠순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 둘이 같이 갔다 오자.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꼭 품고 함께 제주도를 다녀오셨습니다. 자, 꿈 같은 여행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택배 일을 하셨는데요. 8개월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네, 궁금한데. 다른 실버 택배원을 교육 중이신 할아버지 승진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8개월 전보다 더 젊어 보이는 건 착각 아니겠죠? 내 별명이 뭐냐면 67만 기적의 할아버지. 야, 이렇게 67만이라는 사람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나 같은 영감 노인한테다가 이렇게 정말 고맙다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67만 기적의 직원들의 기분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손이 발발 떨렸죠. 상당히 되게 네티즌 분들께서 그렇게 많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몰랐죠. 저는 진짜 1만 눌러도 되게 잘한 거다. 좋아요. 이렇게 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안 느꼈어요. 할아버지의 모습에 우리는 진정한 부부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한 장의 편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임산부의 순산을 기원하는 택시기사의 선물, 도둑을 잡아줘서 고맙다는 80대 할머니의 삐뚤삐뚤 감사 편지,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예쁘게 꾸며진 이 편지는 바로 아래층 주민에게 전하는 층간소음 사과 편지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제안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어린 학생들이 직접 그 편지 써가지고 보내고 하는 그게 효과가 의외로 많이 나가지고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편지 쓰기를 처음 시작한 한 초등학교. 요즘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아래층 주민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편지를 크게 한번 읽어줘요. 또는 제가 뛰어다니거나 가구 끄는 소리 등 많이 불편한 편지 잘 썼다. 나도 그 점 이해한다. 이런 말 많이 해주셔요. 만나도 뭐라고 무시 안 하고 서로 인사를 잘하는 이웃이 진짜 이웃이 된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진심이 담긴 편지에 어른들도 감동을 받아서 많이 답장을 해주셨는데요. 마음껏 놀아라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편지 받고 감동했다. 내가 마음이 울컥했다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시고 이웃 간에 정말 소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편지 쓰기. 나아가 아이들을 향한 어른의 관심과 사랑으로 번졌는데요. 이 초등학교 인근의 한 아파트. 아이들의 편지로 층간소음 민원이 한 달 새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편지를 받아본 적 있는 주민들은 다른 아이들의 편지도 보면서 싱글벙글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데요. 되게 애들이 초등학생 같은데 너무 귀엽고 기특하고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네, 고사리 손을 써서 고맙고 귀엽고 예뻤어요. 하는 것도 수그러들고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자, 여기 작은 정성을 모아서 만들어낸 기적이 또 있습니다. 올여름 한 여학생을 업고 계단을 오르는 경찰이 화제였는데요. 한 여학생에게는 한숨만 나왔던 계단을 행복 계단으로 바꾼 건 바로 경찰들이었습니다. 순찰 중에 우리 그 김영준 경사가 우연히 그 밑에서 우리 송이가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송이를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뇌병변 장애 2급인 송이는 다리를 쓸 수 없어서 이동에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지난 9개월간 송이를 이렇게 귀가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없었는데 요즘은 말도 잘하고 또 얼굴에 항상 또 미소가 있고 웃음 짓고. 이 내성적이었던 송이 양이 눈에 띄게 밝아진 것은 모두가 노력한 결과겠죠. 제가 많이 무거우실 텐데 이렇게 밤 늦게 들어와도 아무 말 없이 오버다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신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해 복막 수술을 받아야 했던 선우의 사연. 이 선우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결과 전국에서 200여 장의 헌혈증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종로에 위치한 한 어린이 병원에서 이 사연의 주인공 선우를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선우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토하진 않았죠, 어머니? 네, 예. 토는 안 했어요. 아이, 부끄러워라. 예, 기다렸다는 듯 목욕 중이셨는데요. 개운해 안. 아직 선우의 배에 수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때부터 전화가 문자 오기 시작해서 아직도 문자 종종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들은 너무나 따뜻한 분들이 많았어요.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직접 찾아와서 선우 보고 힘내라 그러면서.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선우는 여전히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가족이 선우를 찾아왔습니다. 이 가족과 선우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데요. 얘를 낳았을 때 저도 병원에 좀 입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파갖고. 그러다가 선우맘이 헌혈증을 도움 받아갖고 그걸로 해서 저도 무사히 퇴원을 했던 거였고요. 헌혈증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 좀 먹을 것.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받는 거는 좀 위험한 상태이고 이제 앞으로 선우에게는 신장 이식이
제일 급하게 필요하거든요. 여전히 선우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리 손으로 도와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으로 건강해지면 나중에 키운 보답을 하도록 할게요. 또 한 번의 기적을 기다리는 선우. 하루빨리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조로 씨 너무 감사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올 한해 우리를 따뜻하게 해줬던 감동 뉴스 2014년에도 계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다시 보니까 감동의 순간들이 모두 기억이 나는데 예. 가슴으로 말했더니 가슴으로 답한다라는 따뜻한 명제가 성립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선우 얘기를 다시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예, 어떻습니까? 정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 헌혈증을 모아서 일단 큰 위기를 한 차례 넘겼거든요. 하지만 현재 선우 군은 만성 심부전증을 앓고 있어서 신장 이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번 사랑을 확인했으니까 또 한 번의 기적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대부분 따뜻한 감정과 관련이 돼 있어요. 가족 간의 사랑, 또 이웃에 대한 배려 등이요. 근데 대부분은 베품을 받는 쪽이 더 행복할 거다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베풀어주는 쪽이 더 즐겁고 뿌듯합니다. 오늘 더 행복하고 싶다면 내 가족과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시면 되겠네요. 네. 네.